안녕하십니까? 저는 반세기 넘게 생사의 기로에서 수많은 이들을 지켜봐온 올해 78배 현역 의사 김명철입니다. 제 손길을 거쳐 다시 삶의 빛을 찾은 분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같은 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제 마음 한켠에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작은 부주의 하나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생명들입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손주와 정겹게 웃음꽃을 피우고 동네 어귀를 느긋하게 거닐던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이웃이었고 때로는 가족과 다름없었던 어르신들 말입니다. 그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단 한 가지 행동만 조심하셨더라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따스한 온기를 나누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찰나의 선택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30분 동안 절대로 피해야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 소중한 생명마저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바로 지난 주말, 저는 응급실에서 또다시 세 분의 어르신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세 분 모두 70대였고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지른 실수는 단 하나, 식사 후에 무심코 했던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지침을 기억하고 지키셨다면 분명 지금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상 앞에서 웃음 짓고 계셨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님, 할머님, 할아버님이 비슷한 위험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 간단한 정보 하나를 알지 못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영상이 어르신들의 남은 10년, 아니 그 이상의 삶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직접 마주하며 제가 온몸으로 체득한 값진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여러분만 알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의 첫 30분. 그 시간은 모년의 몸에 있어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혈액은 소화 활동을 돕기 위해 자연스럽게 위와 장으로 집중됩니다. 이때 상대적으로 심장과 뇌로 향하는 혈류량은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무심코 취하는 행동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게는 오랫동안 정성껏 돌봐드렸던 윤순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지난 추석,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시고는 이제 좀 개운하게 목욕이나 해야겠다 하시며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할머니의 마지막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쓰러진 채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평소 등산을 즐기며 건강을 자랑하시던 정상호 할아버지 역시 식사를 마치자마자 산에 오르셨다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일상 속 행동들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법한 일들이었죠. 하지만 그 행동이 결국에는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내 식사 후에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제 와서 아무리 안타까워하고 후회한들 이미 떠나간 분들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은 여전히 미어지는 듯 아픕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진실을 제때 알리지 못했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50년간 의사의 길을 걸으며 얻은 가장 귀중한 지혜를 이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의 건강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한 생명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가 오랫동안 간직해온 비밀이 담긴 생명 수첩의 일부를 처음으로 공개하려 합니다. 이 수첩에는 제가 직접 손으로 기록해온 식사 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막 따뜻한 식사를 마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단 3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 3가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식사 후 바로 자리에 눕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잠깐 눕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미에 사셨던 박명자 할머니도 평생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셨습니다. 점심 식사만 마치면 을의 이부자리에 몸을 누이며 잠시 눈을 붙이시는 것이 할머니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점심 식사 후 누우셨다가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셨던 겁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은 구하셨지만 위산이 폐로 역류하여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의 김재호 교수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식후 즉시 눕는 행위는 단순히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넘어 위 속에 강한 산성 물질이 식도를 타고 역류하여 목을 자극하고 심하면 폐로 넘어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더욱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실은 식사 후 바로 눕는 자세가 폐렴 발병 위험을 무려 3배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위 속의 음식물이나 위산이 기도를 통해 폐로 흡인되면 심각한 흡인성 폐렴이나 염증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게는 그 결과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직후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샤워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피로도 풀리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순천에 거주하시는 이기현 할아버지 역시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를 마치고 늘 하시던 대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시던 중 욕실 안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아드님이 일찍 발견하여 응급처치를 했지만 뇌경색으로 인해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셨습니다. 심장 전문의 정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거나 샤워하는 행위는 혈액의 흐름을 급격하게 변화시킵니다. 이미 위장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많은 혈액이 필요한 상태인데 뜨거운 물의 열기에 피부 혈관까지 확장되면서 혈액이 피부 쪽으로 대량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심장과 뇌로 가야 할 혈액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뇌졸중 발생 위험이 평소보다 무려 2.8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혈액순환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천만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후 바로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거나 운동하는 것입니다. 밥 먹고 바로 움직여야 소화도 잘 되고 살도 안 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수철 할아버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점심 식사 후에는 곧바로 뒷산에 오르는 것을 건강 비결처럼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산길을 오르던 중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함께 등산하던 친구들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심장 기능의 30%가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셨습니다.
심장 전문의 이윤정 선생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직후 30분 이내에 무리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소화기관이 원활한 소화를 위해 다량의 혈액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근육까지 운동을 위해 혈액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액 펌프인 심장은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등의 활동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직후 이러한 위험한 행동들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째,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합니다. 갑자기 혈압이 치솟거나 뚝 떨어지는 변화는 심장과 뇌혈관에 큰 부담을 주며 순식간에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위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 다양한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허혈성 발작의 위험입니다. 이는 뇌나 심장으로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상태로 단 몇 분 만에 의식을 잃거나 심각한 경우 평생 지울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때로는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 시간은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황금 같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사를 마친 후의 30분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의학적으로도 골든타임, 즉 황금 시간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주의 깊게 보신다면 장수의 비결, 100세 건강의 중요한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앞서 우리는 식사 직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로 우리의 건강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 식사 후 반드시 실천해야 할 작지만 매우 효과적인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생활 속에서 실천하신다면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활기차고 튼튼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습관은 바른 자세로 앉아있기입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최소 30분 동안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로 앉아 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을 구부정하게 숙이거나 소파나 벽에 기대앉는 자세는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게 만들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옥순 할머니는 평생을 만성 소화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식사 후 30분 동안 등을 꼿꼿이 펴고 의자에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신 후 놀랍게도 10년이 넘도록 소화제를 단 한 알도 복용하지 않고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저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고 의자에 얌전히 앉아만 있었을 뿐인데 속이 이렇게 편안해질 줄 몰랐어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은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기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약 10분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은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소화의 분비를 도와 소화를 촉진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대전에서 살고 계신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속쓰림과 더부룩함을 달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그 지긋지긋했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속이 늘 시큰거리고 불편했는데 지금은 식후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이 그 어떤 명약보다 낫더라고요. 이젠 식사하고 30분쯤 지나면 저절로 따뜻한 물부터 찾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제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세 번째 좋은 습관은 가볍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잠시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 간단한 대화는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주고 이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영자 할머니는 매일 남편분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15분 정도 그날 있었던 재미있는 일이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십니다. 예전에는 밥 먹고 나면 각자 TV 보거나 방에 들어가기 바빴는데 이젠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소중해졌어요. 웃고 이야기하다 보면 속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한결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이 노부부의 건강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식후의 짧은 대화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네 번째 좋은 습관은 식후 30분이 지난 후 천천히 걷기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걷는 것은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약 30분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에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빨리 걷거나 뛰는 등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집 주변이나 공원을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혈당 조절과 소화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아파트 단지를 아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복용하던 당뇨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체중도 눈에 띄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귀찮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이게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혈당 수치도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이젠 식후에 걷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집니다. 할아버지의 발걸음은 오늘도 건강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네 가지의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식사 후 30분이라는 시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을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도 이 네 가지 건강 습관으로 새롭게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의 열쇠,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식사는 단순히 허기를 달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의식입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사 직후에 느끼는 지나친 졸음이나 심한 피로감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라는 점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우리의 소화기관은 젊은 시절처럼 왕성하게 활동하지 못합니다. 예전과 똑같은 양을 먹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위장이 어느 정도 무리를 해도 견뎌냈지만 나이가 들면 그 탄력성과 소화 속도 역시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식사 후 갑자기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고 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 증상. 이것은 단순한 식곤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동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밥심으로 산다며 늘 밥을 고봉으로, 때로는 2그릇씩 드셔야 기운이 난다고 여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푸짐하게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심한 졸음과 함께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았더니 과식으로 인해 과도하게 팽창한 위장이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식사가 오히려 몸을 위협하는 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하루 식사량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제가 수십 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찾아낸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손바닥 크기만큼의 밥과 반찬을 기준으로 삶는 것입니다. 젓가락은 의식적으로 천천히 움직이시고 음식 한 입 한 입을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삼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배가 좀 부르다는 느낌이 들 때 바로 그때 숟가락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배가 부르기 전 약 80% 정도 찼다고 느껴질 때 식사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 장수를 위한 지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는 반드시 갖춰야 할 중요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매 끼니 반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생선, 두부, 살코기, 달걀과 같은 양질의 단백질 음식은 하루 세 끼에 걸쳐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말고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근육 손실을 막고 활력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정제된 흰쌀밥 대신 현미, 보리, 콩 등이 섞인 잡곡밥을 드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혈당 상승 속도가 느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므로 식욕 조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자주 든다면 따뜻한 생강차나 구수한 보리차 한 잔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명숙 할머니는 식후 소화 불량으로 늘 고생하시다가 식후에 따뜻한 보리차를 꾸준히 마시기 시작하면서 그 불편한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밥만 먹고 나면 속이 늘 부글거리고 답답했는데 식후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씩 마시고 나서는 거짓말처럼 속이 편안해졌어요. 이젠 식사 시간만큼이나 차 마시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니까요.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바로 이 시간에 약을 복용하면 약효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 복용 시간은 식사하기 30분 전 또는 식사를 마치고 최소 2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이정우 할아버지께서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혈압약을 드셨다가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넘어지셔서 안타깝게도 고관절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약 하나에 그리고 그 약을 먹는 시간 하나가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식사의 양과 질, 그리고 식사 시간과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까지 저는 여러분께 더 많은 건강의 비밀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세 끼 식사가 그저 허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가꾸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발견한 단 하나의 진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식사 후 첫 30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몸이 회복하고 치유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은 절대 몸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삼가십시오. 편안한 의자에 허리를 바르게 펴고 앉아 가슴 깊이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나지막한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30분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황금 같은 시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식사 직후의 자세입니다. 절대로 소파에 몸을 비스듬히 기대거나 바닥에 누운 채로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편안함과 게으름을 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위장과 장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때 가장 건강하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화를 돕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거의 40년 가까이 식사 후에는 늘 소파에 편하게 기댄 채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반복된 습관은 결국 만성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고질적인 질환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권유로 식사 후 30분 동안은 반드시 등을 꼿꼿이 펴고 의자에 앉아있는 생활을 꾸준히 실천하신 이후 놀랍게도 약을 먹지 않아도 속이 편안해졌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 또한 눈에 띄게 좋아지셨습니다. 단지 앉는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 자체가 달라졌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에는 깊은 깨달음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30분이 지난 후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활동은 느린 걸음으로 걷기입니다. 결코 빨리 걷거나 숨이 찰 정도의 격한 움직임이 아닌 마치 공원의 나무들을 천천히 감상하며 산책하듯 여유롭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시는 한 어르신은 매일 식사 후 정확히 30분이 지나면 아파트 단지 주변을 아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10년 넘게 복용하던 당뇨약의 양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고 피로감도 훨씬 덜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르기도 했는데 이젠 식후에 걷지 않으면 하루 일과가 뭔가 허전하게 느껴져요. 걷고 나면 속도 편안해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지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그분의 하루는 그렇게 건강한 걸음으로 시작되고 정리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식사 직후 바로 걷는 것이 아니라 30분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에 걸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뇌가 소화 활동에 집중할 시간을 먼저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시간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습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 몸을 좀 더 부드럽게 풀어주고 싶다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추천드립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길게 뻗으며 기지개를 켜듯 온몸을 부드럽게 늘려보세요. 팔을 좌우로 천천히 벌리며 가슴을 활짝 펴는 동작도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상체를 좌우로 아주 살며시 비트는 동작은 장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척추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스트레칭 역시 반드시 식사 후 30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식후의 활동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편안한 휴식을 주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조용히 책장을 넘기거나 펜을 들어 짧은 글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을 따라 적거나 하루를 돌아보는 간단한 일기 한 줄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작은 활동들은 뇌를 건강하게 자극하고 복잡한 감정을 차분하게 정리해주며 동시에 소화 기능까지 부드럽게 돕는 위유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사시는 이상훈 할아버지는 식사 후 10분간은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어서 20분 동안 그날의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일기를 쓰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계십니다. 그 결과 높았던 혈압이 안정적으로 조절되었고 밤에 잠들기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식사 후에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니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 작은 습관이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그렇게 평온함 속에서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사 후 30분 동안은 절대로 눕지 않고 뜨거운 물로 목욕하지 않으며 무리한 운동은 피하는 것, 그리고 그 대신 바른 자세로 앉아 충분히 휴식을 취하다가 시간이 지난 후 천천히 걸어주는 것,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계절에 따라 식후 관리법도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무더운 여름철과 추운 겨울철에는 평소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여름철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곧바로 에어컨 바람을 강하게 직접 쐬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우리 몸의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소화기관의 움직임을 둔화시키고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약간 올라가 땀이 나기 쉬운데 이때 차가운 바람을 갑자기 맞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약화되어 감기에 걸리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정미영 할머니는 작년 여름 식사를 마치고 바로 에어컨 앞에 앉아 쉬시다가 갑작스러운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 신세를 지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젠 식사하고 나면 바로 에어컨부터 켜지 않아요. 좀 시간이 지나서 켜더라도 바람 방향을 위로하고 약하게 틀어놓죠. 그게 훨씬 몸이 편안하더라고요. 작은 실천 하나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사 후 30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음 활동을 위해 재정비하고 회복을 시작하는 황금의 문턱과 같습니다. 그 문턱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내일의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여름철 더위를 피하려고 선풍기를 사용하시나요? 그렇다면 바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선풍기 바람을 몸에 직접적으로 쐬기보다는 벽이나 천장을 향해 틀어 실내 공기를 부드럽게 순환시키는 방식이 혈관과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아 훨씬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식사 직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갈증 때문에 시원한 음료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유혹이 크지만 그 유혹은 잠시 접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은 위장을 급격하게 수축시켜 소화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이나 은은하게 우려낸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위를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돕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반대로 추운 겨울철에는 또 다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식사를 마치신 후 곧바로 차가운 바깥 공기에 노출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급격한 온도 차이는 혈관을 갑작스럽게 수축시켜 혈압을 위험 수준까지 높일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호 할아버지는 실제로 그런 아찔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작년 겨울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집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휘청거리셨던 겁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식후 최소 30분은 반드시 실내에서 안정을 취하는 습관을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다. 밥 먹고 바로 찬바람 쐬는 게 이렇게 위험한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젠 꼭 시간 지켜서 쉬었다 나가요.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생강차나 계피차 한 잔을 식후에 천천히 마셔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차는 몸의 온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소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상황에서의 식후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했을 경우에는 평소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외식 음식은 집에서 먹는 밥보다 짜고 기름진 경우가 많아 우리 소화기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식을 하고 돌아온 후에는 절대 곧바로 눕지 마십시오. 최소 1시간 정도는 가볍게 집안을 거닐거나 편안히 앉아 몸을 풀어주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식후의 가벼운 활동이 소화 효율을 크게 높여줄 수 있습니다.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식사와 약 복용 시간 사이의 간격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같이 식사 시간에 영향을 받는 약들은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약효를 제대로 보고 부작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약마다 몸에서 흡수되는 시간과 효과를 나타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시는 분들은 식사 시간과
약 복용 시간 사이의 간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작은 시간 차이 하나가 약의 효능을 크게 좌우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중요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식사하시는 시간이야말로 식후 관리가 더욱 철저히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식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쉽게 손이 닿는 곳에 전화기를 두시고 몸 상태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가족이나 119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구에 거주하시는 한영자 할머니는 혼자 생활하시면서도 식사 후에는 꼭 따님이나 가까운 이웃과 짧게라도 통화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혼자 밥 먹고 나면 괜히 마음도 허전하고 그런데 전화 한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고 혹시라도 몸이 안 좋을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할머니께서는 실제로 작년에 식사 후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하게 왔을 때도 마침 따님과 통화 중이어서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셈이죠. 이제 여러분은 식사 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식후 30분 동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 그리고 꼭 실천해야 할 좋은 습관들. 이 모든 것이 거창하거나 어려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 아주 사소한 습관의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50년 동안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진실은 분명합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대한 결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반복되는 작고 조용한 습관들이 모여 결국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